안녕하세요. 서울 예일치과 김기도입니다. 오늘은 교정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다른 영상은 뭐 신경 치료라든가 수술 영상은 자주 올리는데 뭐 틀니도 자주 올리는데 이제 교정 치료는 많이 못 올리고 있어요. 이제 이것이 뭐 제가 교정을 좀 덜 해서는 아니고요. 이 교정은 시술을 올리기가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수술이나 틀니는 딱 일반인 분들이 보시기에도 어, 되게 확실히 이해할 만한 포인트가 있거든요. 뭐 틀니는 잘 안 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수술은 뭐 전체적으로 어쨌든 뭐가 뭐 엄청나게 잘하는 거라 왠지 느낌적으로 알 수 있는데 뭐 교정은 뭐 철사를 간다거나 고무줄을 가는 게 뭐 대단하게 스킬적으로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사실 그 하나가 엄청난 이제 교정 장기적인 치료에 뭐 엄청난 변화를 유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랜 기간 걸려서 유발하기 때문에 딱히 이게 일반인 분들이 보기에 와닿는 것도 없고 그리고 치료 결과를 보여준다는 것도 사실은 이게 사실은 교정 치료를 보여주려면 제대로 보여주려면 사실은 환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것도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교정은 이제 제가 영상을 어떻게 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교정은 조금 많이 못하고 있는데 제가 교정을 많이 안 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 저희 병원에 오시면 교정 환자 엄청 많습니다. 하여간 오늘은 한 환자가 오랜만에 체크 받으러 왔어요. 체크 받으러 왔는데 이제 그 환자를 통해서 좀 뭔가 이게 좀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있는 게 있다 싶어서 오늘 좀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은 다른 이제 교정을 전문적으로만 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약간 공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니고 교정 이외에 다른 진료를 하는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교정 치료 하시는 원장님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분명히 잘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환자분들도 교정 치료를 할 때 의사가 선택권을 주었을 때 혹은 좀 환자가 원치 않는 선택을 의사가 좀 강하게 주장할 때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 그런 점을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교정 치료할 때 발치 비발치를 많이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진단이라는 상당히 교정 진단이라는 걸 할 것 중에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지는 게 과연 발치 비발치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게 되게 좀 애매한 순간이 많기 때문에 환자한테도 의사를 좀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이제 그런데 이제 환자분들은 웬만하면 비발치를 원해요. 어쨌든 발치를 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고 그것 때문에 교정을 안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도 발치를 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안 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발치 교정을 안 해서 굉장히 치료 결과가 망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항상 발치 교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교정 치료하면 이제 교정 원장님께서 발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쭉 설명해 주실 거예요. 왜 발치를 해야 되고 왜 발치를 해야 되고 설명을 많이 해주실 텐데 아마 이런 설명은 좀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이제 치과는 전문 진료만 딱 그 전문 진료만 하시는 원장님도 계시지만 저처럼 뭐 틀니 임플란트 사랑니 발치 신경치료 충치치료 뭐 치아 교정까지 뭐 다 하는 원장님들도 계시죠. 이제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교정을 할 때 꼭 교정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뭐 다른 치료 입장에서도 환자를 보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교정과에서 듣지 못했던 다른 교정 원장님한테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다거나 아니면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어 저거는 이제 전문 진료만 하는 원장님들이 여러 명이 있으니까 사실 그 사이에서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생겨서 라고 느끼지 않는가 하는 여러 가지 조금 문제를 좀 본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교정 하시던 분이 뭐 저희 병원에 오셔서 이제
왜 이렇게 됐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하는데 뭐 제가 거기다 대고 뭐 사실 모든 과정을 그 몇 년 동안에 있었던 모든 과정을 제가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저도 이제 뇌피셜이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 단순히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걸 다 얘기해 드릴 수도 없고 뭐 그 가운데 끼기가 좀 애매해서 뭐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교정 외에도 다른 분야 충치라든가 신경치료 이런 보존과 분야라든가 뭐 보철 뭐 혹은 임플란트라든가 치주 관련 분야에서도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뭐 저 나름으로는 모든 전 과정의 치료를 비교적 열심히 잘 한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찍어 보게 됐습니다. 우선은 옛날에 예전에 한 환자가 왔어요. 이게 2017년도에 이 환자가 왔고요. 우선은 교정을 하고 싶다고 해서 왔어요. 보면은 뭐 교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당시 환자는 초등학생이었거든요. 초등학생이었고 뭐 상당히 크라우딩 이제 치아가 삐뚤삐뚤하고 그리고 이제 상악궁의 협착이 좀 보이죠. 상악궁이 좀 좁아 보입니다. 그렇게 뭐 보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초등학생이고 근데 이 당시는 저희 병원에 교정 전문의 원장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의 교정 전문의 원장님께서 이제 환자분하고 이제 케이스를 분석하시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발치료 할지 비발치료 할지. 이제 환자분들은 확실히 비발치를 많이 원했던 것 같아요. 비발치를 많이 원했던 것 같고 환자 그러면은 뭐 하악만 발치한다든가 해서 차트상에는 그분은 이제 하악만 발치하는 까라 이제 중재 조건으로 이제 하악만 발치로 차트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하신 흔적이 보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국은 환자 보호자랑 이제 대화를 많이 해서 비발치로 결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비발치로 결정을 하셨고 한 2년 정도 교정을 했어요. 이제 교정을 해서 보면은 뭐 전체적으로는 뭐 좀 덜 됐으니까 교정이 완벽하게 된 상태는 아니니까 뭐 이 정도면은 뭐 교정 잘 되고 있는 것 같았죠. 교정 잘 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이제 저희 교정 원장님이 이제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시게 되고요. 이제 이 환자가 제가 보게 됐어요. 이제 저는 뭐 교정을 예전부터 계속 하고 있었고 이제 뭐 교정을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보게 됐는데 이제 보면은 악궁이 확장을 했죠. 이제 비발치 이제 성장기 때 이제 비발치하는 많은 무기 중에 하나가 이제 상악궁의 확장인데 이제 환자가 비발치를 원하니까 상악궁 확장하고 이제 전악구를 후방 견인해서 뭐 나름 이렇게 봤을 때는 괜찮게 교정이 됐어요. 뭐 이 정도면은 다른 전문의 원장님들 보기에도 뭐 저 정도면은 뭐 잘하고 계시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다른 걸 보게 된 거죠. 뭐냐면은 이제 이 환자가 2년 정도에서 이제 중학생 정도가 됐는데 이제 보면은 이제 여기 맨 뒤에 구치가 치은으로 들어가고 있죠. 여기 치은으로 이제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환자가 비발치로 했기 때문에 치아를 입을 넣는 방법은 이게 전 치아를 뒤로 미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랑 얘기를 했죠. 제가 이제 이 환자가 처음 왔을 때 엑스레이와 이 당시 저한테 다시 와서 엑스레이를 촬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분석을 했죠. 스텝 분석을 했는데 사실 환자를 보니까 발치 교정이 괜찮은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물론 보더라인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전에 교정 전문의 원장님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보더라인인 것 같으면 저는 약간 발치 쪽이 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호자랑 다시 발치를 하시는 게 어떻겠냐. 뭐 나머지 이제 월비 같은 거는 뭐 제가 이제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서로 이게 협의하에 잘 해드릴 테니까 발치를 좀 하시는 게 어떻겠냐 강하게 좀 얘기 드렸고 그런데 이제 보호자랑 환자분이 발치를 원치 않아서 결국은 그냥 치료를 계속 제가 마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2년 정도가 흘려서 최근에 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왔고 보면은 괜찮죠? 제가 마무리했는데 뭐 조금 그렇지만 하여간 비발치 했는데 악궁 공간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치고는 뭐 그냥 잘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여기서 이 치아가
여기 치은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개인적으로 이거를 정말 싫어해요. 왜냐면은 이거 어떻게 양치하려고라나 저는 이거 정말 싫어. 이거 가끔 비발치 교정할 때 타원에서 이제 비발치 교정하고 올 때 제가 이거 몇 번 보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거 양치 어떻게 하려고라나 걱정되더라고요. 근데 마침 저한테도 이런 상황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거 뭐 얘기했죠. 뭐 이거 청소 열심히 해라. 양치 최대한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라. 그래서 치료 후 끝내고 2년 뒤에 왔는데 웬걸 다 썩었죠. 썩었죠. 썩고 있죠. 여기도 뭐 썩고 있고 다 썩고 있어요. 역시 양치가 잘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우선은 뭐 큰 충치는 아니어서 다행히 보험되는 GI 제휴로 얼른 떼웠어요. 근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 안까지 그 드릴이라든가 막 몇 가지 기구가 들어간다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환자도 입 벌리는데 힘들고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비발치료 했으면 이 정도 머리가 이 정도 있었을 텐데 그럼 썩었어도 치료하기가 조금 더 쉬웠을 텐데 정말 이거 치료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충치 치료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이 환자 언젠간 이 치아를 신경치료해야 될 텐데 과연 그 신경치료는 누가 할 것인가? 그게 내가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 환자가 발치 교정을 했으면은 이 치아가 여기 안 있고 한 이쯤에 와 있을 테니까 조금은 더 이제 충치 치료라든가 신경 치료가 더 양호했을 텐데 하기가 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도 이 점을 좀 알아셨으면 좋겠어요. 비발치로 하게 되면 입을 넣을 때 분명히 전악, 최종 구치를 뒤로 막 밀어야 돼요. 뒤로 밀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잇몸으로 덮이고요. 여기 청소 안 됩니다. 잘 청소 안 되고 나중에 이 치아가 썩거나 신경치료가 필요하거나 충치치료가 필요할 때 이거는 누군가 해야 되는데 환자분 정말 고생하세요. 환자분 요거 작은 충치 치료하는데도 젊은 친구인데 입이 물론 엄청 잘 벌어지죠. 젊은 친구니까. 그런데도 저 안에 기구 넣는데 엄청 힘들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항상 이런 점을 환자분들도 좀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제 교정만 전문으로 하시는 교정 원장님들이 계신 이 영상을 보신다면 혹시 이런 점 이렇게 되면은 이 최후방 치아를 충치 치료하거나 신경 치료해야 되는 그 원장님을 좀 생각하셔서라도 이런 경우는 좀 발치로 교정을 하셨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환자는 어쨌든 뭐 제가 잘 체크하고 잘 관리해서 오래오래 잘 쓰실 수 있도록 좀 해드려야죠.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